첫 아이를 출산한 지 5개월이 된 이 씨는 요즘 아이를 혼자서 돌보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습니다.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나가기 때문인데요.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을 데리러 오는 건 바로 시어머니. 결혼 때부터 임신 중절을 강요하더니 부부관계에도 점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. 남편의 하루 일과부터 식단, 통장 관리, 하다못해 만삭의 임산부에게 손톱을 깎아주라는 소리까지. 참다 못한 이 씨가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남편은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영화 올가미를 연상케 하는 시어머니와 이를 거역하지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. 이 씨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요? 자, 오늘도 직접 제보 받은 사연입니다.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제보자 이 씨는 30대 여성이고요. 현재 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씨의 남편은 4살 연하, 20대 후반이고 외동아들입니다. 2년 전에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시어머니는 이 둘의 관계를 상당히 반대했다고 합니다. 일단 제보자는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밝고 쿨하고 또 장난기도 있는 스타일입니다. 그런데 이걸 두고 시가에서는 조신하지 않다,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만남부터 반대를 했던 겁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은 결혼하면 괜찮아지실 거다라면서 다독였는데 또 행동은 좀 달랐습니다. 하루는 이 남자친구가 이 씨와 찍은 카톡 프사를 내린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왜 내린 거야?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올리지 말라고 해서 라고 답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1년 반쯤 연애를 한 뒤에 덜컥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요. 12주가 될 때까지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본인의 어머니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. 결국 시어머니에게 초음파 사진을 들키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. 자, 뭐가 됐든 이렇게 임신을 덜컥하면 아무리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약간은 좀 누그러들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12주 차에 이제 이 어머니가 아시게 됐잖아요. 근데 이 남편이 그때 남자친구죠.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. 엄마 아빠가 아이를 지우래. 에? 지워야 될 것 같아.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시가에서는 무슨 주장이냐면 내 아들은 너무 아직 어리다. 그다음에 모아둔 돈도 없다. 그리고 우리 가족여행도 예정돼 있는데 이 일로 가족여행도 못 가게 생겼다. 막 이런 식으로 무조건 싫어요. 그러니까 이 씨는 그래도 난 절대 못 지운다. 지금 아이 심장이 뛰고 있고 게다가 손가락, 발가락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절대 나는 지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5, 6개월까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5개월이 넘어서 6개월 들어가니까 또 시어머니가 우리 여성을 불러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. 낙태해라. 나도 6개월 때 낙태 2번이나 했었는데 그때만 슬프지 다 괜찮다. 그러면서 낙태를 종용했습니다. 절대 이제 낙태하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. 너 화장 좀 해라. 살 빼라.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싫어한다. 우리 집은 이런 거 다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식은 못 올리고 원룸에서 이제 임신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은 이 이후부터였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배가 불러오는 상태로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요. 실제로 그 시어머니가 조건을 내겁니다. 10층 이상 돼야 된다. 그리고 주방은 디귿자, 디귿자가 이거 무슨 식이죠. 그런 아파트여야 된다라고 해서 다 이게 조건을 따지고요.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봐서 이미 거기에다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계약 취소를 시켜버리고요. 그리고 이제 만삭에 이제 찾아온 설에는 산소까지 한번 같이 올라가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. 만삭인데 그러면서 집에서는 또 임신이 뭐 그렇게 대수냐, 상도 하나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라고 눈치도 주고 급기야는 가정교육 못 받은 싸가지 없는 엑스야라고 이 폭언까지 일삼아가지고 이 제보자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상기 판정까지 받았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,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.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다 참고 넘겼다는 이 제보자. 하지만 살림을 합친 이후부터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남편한테 너 손톱 너무 길어. 너 손톱 좀 잘라.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잘라주면 되잖아. 왜 얘한테 뭐라 그래. 너 이시 한 번씩 깎아줘. 그러고 과일도 좀 갈아 먹여. 이 옷 입히지 마. 얘 이거 안 어울려. 얘는 카키색이 잘 어울려. 갖다 버려.
내 아들은 미역국 좋아하니까 소고기 사다가 미역국 끓여 먹여. 그리고 간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저는 올감이란 영화도 모르는데 지인들이 얘기해줬고 맘카페에서도 이거 사건 만나 제보하라고 할 정도로 그냥 제가 하는 게 다 싫은 거야. 아들이 빼앗겼다 싶은 거고. 영화 올가미에서 그러잖아요.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넌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라고 말이죠.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. 막 지금 저도 이게 다 사실인지 제가 믿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이런 겁니다. 일단 남편은 매일 아침 눈 뜨면 엄마한테 전화, 퇴근할 때도 전화 안 오면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전화 안 하냐 이렇게 연락 오고, 그리고 이제 뭐 아들이 이제 며느리보다 어리니까 네가 잘 다독여라, 이거 해라 저거 해라, 아들한테 용돈 얼마 주냐, 통장 오픈해라, 또 과일 주스 꼭 해줘라, 그리고 밥은 뭘 차려주냐, 식단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, 머리 스타일, 옷 스타일 이런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버려라. 아까 뭐 카키색을 뭐 좋아하는데 잘 어울리는데 그건 안 어울린다. 손발톱도 2주에 한 번씩 깎아줘라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목욕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이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시어머니가 하면서 집에 찾아와서 한 소리를 또 하겠다 이렇게 난리 치고, 이 남편은 현재 분유 타는 법도 모른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아이고 우리 아들아 보고 싶다 만나자 하면 남편은 무슨 일을 하다가 바로 그냥 자기 집으로 달려나간다는 겁니다. 자,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보고하는 남편, 부부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남편은 왜 이렇게 부모에게,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걸까요?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.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.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었다.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지만 네가 이 꼴통 대학 가면 남들이 엄마 아빠 욕한다.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운 거 아니잖아. 지금도 그래요. 남편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거든요. 어느 정도면 직장도 남편이 잘 다니고 있었어요. 제약회사를. 근데 엄마 아빠가 야 너 거기 그만두고 여기 회사 들어가 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 가스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. 저랑 살면서도 일어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야 하고요. 하루에 전화를 안 했다. 엄마한테 카톡이 와요. 전화하라고. 이런 식이 오고. 아들을 뺏긴 것 같은 그렇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직접. 질투나고 내 울타리 안에서 내보내기 전까지는 너는 내 자식이다. 야, 진짜 이런 게 가능하군요,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부모님이 정해준 그 방향대로 살아왔다는 거죠. 자기 의지대로 산 것이 아니라.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든 다 자기 부모에게 보고를 갖다 하는데, 심지어는 부부싸움 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한대요. 또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, 너 집 나와. 집에 가게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들이 집에 자주 이렇게 갔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남편조차도 자기도 자기 그 부모를 갖다가 이해가 안 된다. 근데 어떡하냐.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. 이런 입장인데요. 하루는 이제 이 씨의 부모님, 저기 이제 바로 장인 장모죠. 이 사위 남편에게 밥도 차려주고 용돈도 주고 따뜻하게 대주니까 내가 막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.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코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. 근데 시어머니는 나 아들 뺏겼다. 결혼하고 난 뒤에 아들 완전히 뺏겼다. 너와 있으면은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전개되는 거죠. 자,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보자, 이 사연자 이 씨는 시부모님, 특히 시어머니 안 만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. 네, 하루는 너희 부모님 차단할 거다. 나 이제 정말 거기랑 연 끊겠다.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.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 심지어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기까지 합니다.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. 연락 좀 줄여달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. 너 이럴 거면 여지껏 키워준 돈 내놔라. 연 끊자.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러더니 이 남편을 집으로 호출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다녀오더니 이 남편이 사실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. 나는 우리 엄마 아빠 포기 못해. 라고 나온 겁니다. 이 시가에서는요. 결국 아들한테 이혼하라면서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자, 결국 사연자분이 양자택일을 나야 아니면 너네 엄마야 물었더니 남편은 난 엄마라고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
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남편, 지금의 관계 개선할 수 있겠냐 하셨습니다. 이 사연자분께서는 말이죠. 자, 백 변호사님이 일단 답을 좀 주시죠.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현실적으로. 시어머니가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이 제보자한테 네가 무릎 꿇고 들어오면 내가 이혼 안 하는 걸 고려해보겠다라고 할 정도라면 본인은 지금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. 그리고 뭐 유책 사유가 뭐 너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사실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. 이 정도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. 이 아들을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소장님. 네.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. 그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네. 그냥 이혼하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. 아, 네, 그렇게 얘기하시죠. 그러니까 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실 아이를 낳았고 이 남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. 사실은 그 둘 사이는 그 어머니가 이 남편을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남편 역시 어머니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마마보이로 그 어머니 품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의지죠. 남편이 내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내 아이와 내 아내를 지켜야 되는 난 가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까지 또 성숙하게 생각을 못해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과는 조금 비정상적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 의지도 없습니다. 그래서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분이 가정을 이뤘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잘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. 그래서 이 남편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시댁이 아닌 좀 의식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사실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면 도움이 되거든요. 부부 상담사들은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장 좋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 남편이 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기자 그 제보자분은 그래도 이제 이 시간 문제만 없으면 남편과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. 이렇게 끝까지 그 마지막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? 네, 이혼만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변하기 좀 어렵다, 갈라서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.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자면요. 류진스님 이건 남편이 제일 문제입니다. 하나도 안 불쌍해요. 성인이잖아요 하셨고요. 온리브님 남자분 평생 혼자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부모님 모시고요. 여행천사님 제 친구 얘기랑 비슷합니다. 친구도 20년 참다가 끝내 헤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유 안타깝습니다. 자.